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가치 분석 66번째 농촌지역의 대형 임야의 개발가치 만들기입니다. 질문: 보존관리 및 농림지역인 임야 및 농지 30여만 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지목이 하천인 국어가 있는데 공부상 지적과 현황이 다르고, 또 국유인 마을 안길이 있지만 너비 임의에 따라 미달된 것도 있고, 일부는 그 국유도로가 끊어져서 사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을 드리면, 농어촌 지역에는 건축법 도로가 거의 없고 대부분 마을 안길 및 농로가 있는데, 그 농로는 또 마을 안길은 지적과 현황이 다르고 사유가 많습니다. 국가도 농촌 지역이 국토의 80% 이상으로 워낙 넓다 보니 사실상 이런 부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오른쪽은 지목이 하천인데 사실상 말라서 길로 쓰고 있고, 또 왼쪽에도 하천이 보이고 말입니다. 가운데 포장된 마을 안길이 있는데 여기는 또 지목이 전이고, 이런 엉터리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는 지자체의 여러 실과에 나누어져 있는데, 군수의 지시와 또 지자체 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의 업무 협조보다, 그러니까 스스로 또는 옆에 다른 부서에서 업무 협조보다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지침을 보수적으로 이행,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없는 적극 행정은 그 담당자에게 징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실과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지목 관련되는 것은 뭐 지적과일 것 같지만, 또 농지는 농지과, 또 하천은 뭐 도로과, 건설과, 또 임야는 산림과, 각 부서가 공통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귀찮으니까 서로 떠밀고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걸 적극 행정을 위해서 각 실과가 모여서 이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재량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를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종합된 의견을 모아서 감사부서에 또는 군수에게 내놓아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자체 장인 허가권자의 재량권은 크지만, 재량권이란 법령에서 조례로 또는 집행자에게 위임된 범위 내인데, 그러니까 집행자가 법령을 해석하는 것인데, 그 추상적 법률을 해석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커서 일선 담당자는 선례가 없으면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자칫 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특히 민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자체 입장을 지금 나는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내 마음도 편하고 일도 더 오히려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내부 구조를 모르면 그냥 원망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지적과 현황이 다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임야는 1910년대, 그러니까 1912년부터 일제가 수탈을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그때 측량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축척이 6,000분의 1이라서 그 오차 범위
조차 넓고, 그 6,000분의 1로 줄여서 켄트지로 이렇게 옮겨 놓았는데, 그걸 다시 현장으로 넓혀서 측량을 하다 보면 그 오차 범위가 어떻겠습니까? 1mm가 6m입니다. 도면에 1mm가 6m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또 물길 및 도로 형태도 자연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970, 80년대 새마을 사업 등에서 개설된 도로는 구두 동의로 집행되었고, 그 후 공부 정리를 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는 그 근거 서류를 지금 잘 연구 보관해야 되고, 그 공부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현재 마을 안길 및 농로가 마을 자조 사업을 개설할 때에 지자체가 사업비를 보조한 경우 당시 행정계획 서류 보관 연한이 5년이어서 동의서 등이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또한 마을 안길 및 농로 정의가 법령에 없고 2016년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마을 안길 및 농로 정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가 관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19조에 보면 등록 전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 허용 범위 배분 등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뭐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정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직권으로 정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국어를 정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또는 그 물이 흐르는 물이 모여지는 곳의 지목은 하천, 국어, 유지 등인데, 물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지목으로 환경부의 하천법, 행안부의 소하천법, 해양부의 공유수면법, 농림부의 농어촌 정비법, 국토부의 공간정보관리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목이 하천이지만 사실상 국어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곳은 1995년에 제정된 소하천법의 소하천구역으로 지자체가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하천이란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그 길이가 500m 이상이면 해당되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지정 안 하고 관리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산림청이 임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방댐 사업을 한 곳으로,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뭐 해서 사방댐 사업을 해가지고 큰 비가 와도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공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산림청의 사업계획을 확인해 보고 산림청과 소하천 법을 가지고 소하천 지정을 통해서 경계를 정비하고 관리해 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정비하는 방안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비법정 하천이지만 소하천법에 의해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소하천 구역 내에는 행위 제한을 못하지만 그 밖은 지적 정리를 해야 될 의무가 지자체한테 있으므로 소하천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그러면서 산림청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은 서로 떠밀고 못 본 척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마을 안길 및 농로를 정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1910년대에 측량된 마을 안길이 해방 후 소유권이 국유로 바뀌었고, 지난 100여 년 동안 도로 일부가 자연적으로 포락 변경돼서 지자체가 지원하여 개설한 곳이므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구두 동의 및 동의서가 없어져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 시비가 생기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유도로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면 사용락을 요구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허가하는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농림부가 협력해서 오래된 마을 안길은 공로로 보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상을 해서 공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의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를 보면 별표에 있습니다. 농로는 2.5m 이상이고 마을 진입로는 3m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공용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허가 부서가 갖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분에 대한 업무 협조나 지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5번째, 국유재산 매수 및 사용허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옛날에는 이제 잡종재산이라 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도로, 국어 등은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용도 폐지를 할 수 없으나 이미 지목과 다르게 변경된 곳은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하고 현황과 공부를 맞추어서 교환하고 또는 매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국유 하천 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 재산 법령에 의한 용도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잡종 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적과 현황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하천이 말라서 지금 마을 안 끼는 도로가 됐다면 그 하천인 부지는 공공용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인 용도 폐지를, 국유재산법에 의한 용도 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 가지고 뭐 교환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재산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지자체한테 관리를 위임했다 이겁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공부와 현황이 전혀 다른데도 총괄관리청은 이제 기획재정부를 말합니다.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총괄관리청으로부터 용도 폐지 및 매각 절차가 복잡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령, 아까 말씀드렸던 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면 각 부서가 나서야 할 것이고, 또 그 지적 측량을 해서 이제 교환을 하려면, 실제 지목으로 맞추려면 그런 법령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재산관리관, 지자체에는 다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용도 폐지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신청인이 여러 실과를, 해당 실과를 찾아서 일일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사실은 신청인이 꾸며가지고 가서 사인만 받는 형태가 되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지자체가 니들이 알아서 해줘라 그러면 지자체는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또 중앙행정기관도 직접 찾아가서 지자체가 어려워하고 있는, 또 지자체가 소국행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중앙행정부가 실어줘야 됩니다. 그건 문제가 없으니 그걸 해줘도 되겠다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줘야 지자체가 웅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의 용도 폐지. 중앙관서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결정한 대로 5년이 지날 때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용도 폐지는 이렇게 완전히,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매립이 돼서, 흙이 매립이 돼서 도로로, 마을 안길로 수십 년 써온 것이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옆에 또 밭이, 그러니까 사유지인 밭이 그게 물길이 그리 흘러서 수십 년 전에 이제 큰 홍수라든지 뭐 이렇게 오면 이제 물길이 바뀌죠. 그래서 도저히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측량도 해야 되고 양쪽 실과의 의견도 받아서 교환도 해야 되고 그 내부 정리할 것이 굉장히 업무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허가 신청자가 대신 해가지고 도장만 찍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넓은 임야를 보존 관리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농촌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권리를 찾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 여론만 나빠지므로 그보다는 지자체 입장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질의 및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은 있지만 국토의 80% 이상이므로
워낙 넓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고요. 또 법원도 지자체의 공익적 판단을 존중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와 현황이 잘못된 경우 해결 책임이 지자체에 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은 우선순위에 밀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형 개발의 경우 지역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지자체의 각 실과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 해결책을 지자체에 제안하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소송을 통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식의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대형 30만 평을 환경 친화적으로 보존 관리를 하려면 관련 법령들을 파악해 가지고 내가 그 담당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근거 법령 및 판례 그리고 신청 서류들을 작성을 해서 담당자들이 도장만 찍게끔 만들어야 일이 오히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